저는 최순덕, 올해 68살입니다. 평생을 전통시장에서 살아오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건물 몇 채를 장만했지요. 남들은 저를 부자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손자 우진이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형님의 아들이라며 조카가 나타났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와서는 할머니라고 이모라고 부르며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외로웠던 제 마음은 그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저의 따뜻한 가족애가 아니라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었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다가와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그 악마들을 제가 어떻게 응징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탐욕에 눈먼 인간들이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지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순덕, 올해 68살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전통시장에서 평생을 살아왔지요. 젊은 시절부터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 구석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남편은 우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손자를 키워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시장 건물 3채와 아파트 2채를 장만했습니다. 남들은 저를 부자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손자 우진이와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우진이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키도 제법 크고 성격도 착한 녀석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12월 초순이었습니다. 오후 5시쯤 반찬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아파트 현관 앞에 낯선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은 택배도 많이 오고 하니 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 그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저와 같은 층으로 향하고 있더군요.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낯선 가족 4명이 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30대 후반의 여자, 그리고 8살쯤 된 여자아이와 5살 남자아이까지요. 남자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었고 여자는 브랜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시죠? 저는 최진석이라고 합니다. 큰아버지 최성우의 아들이에요. 큰아버지라니요. 전 형제가 없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할머니 남편분의 형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꼭 할머니를 찾아뵈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의 형이라고요? 우리 영감이 형제가 있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때 여자가 앞으로 나서더니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한미라예요. 진석이 아내입니다. 애들아, 할머니께 인사드려. 8살 여자아이가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예린이에요. 5살 남자아이는 수줍어하며 엄마 치마 뒤에 숨었지요. 얘는 민수예요. 아직 어려서 낯을 가려요. 한미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산 지 30년 넘게 그가 형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들고 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 남편과 똑 닮은 남자가 군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저희 아버지 젊은 시절 사진이에요. 할아버지랑 많이 닮았죠? 최진석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남편을 빼다 박았더군요. 그러게요.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하지만 우리 영감이 형제 얘기를 한 번도 할아버지께서 어려서 헤어져서 연락이 끊겼다고 하셔서요.
저희 아버지도 평생 그리워하셨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꼭 찾아뵈라고 유언을 남기셨거든요. 최진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우진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우진아, 인사해라. 이분들이 너희 할아버지 형님 가족이란다. 정말요? 할머니. 우진이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혼자 사니? 부모님은? 한미라가 우진이에게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부모님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들은 한미라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때는 그냥 동정하는 표정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전혀 다른 감정이었더군요. 밖에 서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들어오세요.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그들을 보니 정말 단란한 가족이었어요. 최진석은 예의 바르고 차분했고 한미라는 상냥하고 세심했습니다. 아이들도 말을 잘 들었지요. 할머니, 여기 작은 선물이에요. 처음 인사드리는 거라. 한미라가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인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비싼 홍삼 세트였어요. 이런 비싼 걸 왜?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최진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미라는 부엌에서 요리를 도와주었고 최진석은 우진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친해졌어요. 예린이와 민수는 우진이를 오빠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우진이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한미라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뭐려? 저 녀석이 워낙 착해서 고생이란 걸 모르겠어요. 그래도 남자애들은 아버지가 있어야 하는데 우진이가 불쌍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짠했습니다. 실제로 우진이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거든요. 할머니, 저희가 자주 놀러 와도 될까요? 애들이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린이가 제 무릎에 앉아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저는 그 아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이렇게 시끌벅적한 것이 좋았어요. 그들이 돌아간 후 우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삼촌이랑 숙모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린이랑 민수도 귀엽고요. 그러게. 이제 우리도 가족이 생겼구나.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혈육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더군요. 처음 본 사이인데도 마치 오래 알고 지낸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따뜻한 가족에는 모두 연기였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거든요. 이튿날부터 최진석 가족은 자주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미라는 청소를 도와주고 요리까지 해주었습니다. 최진석은 우진이 공부를 봐주고 진로 상담까지 해주었지요. 할머니, 우진이 성적이 정말 좋네요. 이 정도면 좋은 대학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날도 최진석이 우진이 성적표를 보며 칭찬했습니다. 그 녀석이 공부를 좀 하긴 해요.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걱정이에요. 요즘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요? 할머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우진이 대학 등록금은 책임질게요. 조카잖아요. 최진석이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도 애들 둘이나 있는데 어떡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나마 사업을 해서 여유가 있거든요. 그는 무역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오가며 사업을 한다고 하더군요. 한 달쯤 지났을 무렵 그들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 근처로 이사를 오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미라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를 온다고? 네, 할머니 가까이에서 살고 싶어요. 애들도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고 저희도 할머니께 더 잘해드리고 싶거든요. 하지만 이사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게 문제예요. 지금 전세 보증금을 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한 달 더 기다려달래요. 그런데 이쪽 집은 이번 주 안에 계약해야 한다고 하네요. 최진석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할머니께 죄송하지만 잠시만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한 달만 빌려주시면 바로 갚겠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2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알았다. 내가 빌려줄게. 정말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최진석이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차용증은 써두자. 당연하죠. 가족이어도 약속은 지켜야죠. 그들은 흔쾌히 차용증을 써주었고 저는 다음날 은행에서 2천만 원을 찾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이 정말로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할머니, 이제 매일 볼 수 있네요. 예린이가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러게.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네.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난 지 겨우 2달도 안 되어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하지만 그 의심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 때문이었어요. 특히 우진이가 그들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할머니, 삼촌이 말하는데 제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장학금으로 대학 갈 수 있대요. 그리고 졸업하면 삼촌 회사에서 일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랬구나. 삼촌이 우진이를 정말 아끼는구나. 저는 최진석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 우진이를 키우면서 언제나 미안했는데 이제는 든든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최진석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나들이를 가기도 했어요. 한미라는 제게 효부처럼 잘해주었고 최진석은 우진이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접근한 그들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제가 얼마나 순진한 늙은이였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최진석 가족과 함께 지낸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부터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일들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것들이 모두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신호였더군요. 첫 번째 이상한 점은 한미라의 쇼핑 습관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검소하고 알뜰한 주부 같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미라야, 그 가방 새로 샀구나. 참 예쁘네. 어느 날 제가 물어보니 그녀는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이거요? 진석이가 사업이 잘 되어서 선물로 사준 거예요. 할머니 보시기에 어떠세요? 좋긴 한데 너무 비싸 보이는구나. 요즘 명품이 얼마나 비싼데. 괜찮아요. 저희가 그나마 형편이 나아져서요. 그런데 며칠 뒤 우진이가 제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숙모가 가방 자랑하면서
100만 원 넘게 했다고 하던데 삼촌이 돈을 많이 버나 봐요. 100만 원이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천만 원을 빌려간 사람이 100만 원짜리 가방을 산다는 게 이상했어요.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최진석이 제 재산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동네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그러게. 내가 15년 전에 산 아파트가 지금은 2배도 넘게 올랐다더라. 대단하세요. 할머니 혹시 다른 부동산도 가지고 계세요? 시장에 건물 몇 채 있지. 그것도 오래전에 싸게 산 거라 지금은 꽤 값이 나갈 거야. 그때 최진석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 정도면 우진이 대학 보내고도 충분하겠어요. 그런데 그 대화 이후로 최진석이 제게 이상한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부동산 투자가 괜찮대요. 제가 아는 투자 전문가가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투자라니 무슨 투자? 아파트나 상가 같은 것 말고 다른 쪽 투자요. 수익률이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겠다. 지금까지 부동산만 해봤지 다른 건 잘 몰라서. 그러시겠지만 한 번쯤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진이 앞날을 위해서라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투자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세 번째로 이상했던 것은 한미라가 제 일상을 지나치게 파악하려 든다는 점이었습니다. 할머니, 평소에 어디 은행을 주로 이용하세요? 그냥 시장 근처에 있는 농협을 주로 써. 아, 그래요? 저도 농협으로 계좌를 옮길까 생각 중이에요. 할머니랑 같은 은행을 쓰면 송금할 때도 편하고요. 또 어느 날은 이런 질문도 했어요. 할머니,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놓으셨어요? 나이 드시면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 무슨 유언장이야? 나 죽으면 다 우진이 것인데. 그렇긴 하지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두시는 게 나중에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변호사 있으니까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아직 건강한데 왜 자꾸 죽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번째 변화는 우진이에 대한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우진이를 친조카처럼 아껴주더니 점점 우진이를 저와 이간질시키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우진아, 할머니가 너 때문에 고생 많으시는데 조금 더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게 어떨까? 한미라가 우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짐이 되나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좀 더 자립심을 길러야 한다는 뜻이야. 할머니도 나이가 드시는데 너 챙기느라 힘드실 거 아니야. 우진이는 그 말을 들고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짐이 돼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한테는 내가 전부인데 무슨 짐이냐?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우진이가 저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다섯 번째로 수상했던 것은 최진석이 빌려간 2천만 원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한 달이면 갚겠다고 했는데 석 달이 지나도록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진석아, 그때 빌려준 돈 언제쯤 갚을 수 있겠니? 아, 그 돈 말씀이시죠? 죄송해요, 할머니. 사업이 좀 꼬여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다음 달쯤에는 큰 계약 하나가 들어올 예정이라서 그때 바로 갚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 되어도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우진이가 학원에 가고 없을 때였어요. 한미라에게 연락해서 집을 부탁한다고 했더니 바로 와주겠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미라가
제 서재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라야, 서재에 무슨 일이야? 아, 할머니, 우진이가 찾는 책이 있다고 해서요. 그런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놓아둔 서류들이 약간씩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특히 통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있는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미라야, 혹시 내 서류함 열어봤니? 아니요, 할머니. 책만 찾아봤어요. 하지만 제 직감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의심들이 하나씩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조카 가족, 빌린 돈을 갚지 않는 태도, 제 재산에 대한 지나친 관심, 그리고 오늘 서재에서 일어난 일까지. 혹시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일까요? 저는 다음 날부터 그들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미라가 우진이에게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는데 그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우진아, 할머니가 혹시 다른 가족 있다고 하신 적 있어? 다른 가족이요? 할머니는 저밖에 없는데요. 먼 친척이라도? 글쎄요. 할머니가 그런 말씀하신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할머니 재산은 나중에 다 내 것이 되는 거네? 당연하죠.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한미라의 표정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만족스럽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가족의 정이 아니라 제 재산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제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악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제 계좌에서 여러 차례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소액이긴 했지만 한 달 동안 총 300만 원 정도가 인출되어 있었어요.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니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비밀번호도 아무에게 알려준 적이 없어요. 아, 잠깐만요. 며칠 전에 한미라가 제게 은행 업무를 도와주겠다며 비밀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인터넷 뱅킹이 편해요. 제가 설정해 드릴까요? 나는 잘 모르겠다. 복잡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저만 믿으시고 비밀번호만 알려주시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때 저는 무심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설마 그걸 이용해서 제 돈을 빼갔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의 정체를 확실히 알아봐야 했어요. 저는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민원 기자 한 분께 연락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시장 상인 권익을 위해 기사를 써주신 분이었어요. 선생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사람 신원 조회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며칠 후 그 기자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순떡 할머님, 큰일 났습니다. 그 최진석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 전과자예요. 전과자라고요? 네, 사기와 횡령으로 2번이나 감옥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한미라라는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사람이 부부인지도 의문이에요. 뭐라고요?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고 아이들도 진짜 자기 아이들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성호라는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히 지어낸 인물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뜻이었어요. 할머님,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 사람들이 할머님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다니. 석 달 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한없이 바보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저를 어디까지 우롱할 생각인지도 똑똑히 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우진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저 녀석이 그들을 진짜 가족처럼 믿고 있는데 갑자기 사기꾼이라고 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들의 계획을 끝까지 지켜본 다음 그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완벽하게 응징해 주겠다고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안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진한 할머니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우선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조금씩 빼가는 것으로 만족할 사람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간 그들을 관찰한 결과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멀리서 한미라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눈을 마주치자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또 다른 날에는 은행 앞에서 최진석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은행 업무를 보고 나오는데 근처 카페에 앉아 있더군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 마주쳤어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저를 감시한다는 것은 뭔가 큰 계획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최진석이 우진이와 함께 제게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어요. 할머니, 우진이랑 상의할 일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우진이 대학 진학 때문인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좋은 대학에 가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진이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준비? 특별한 과외나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만 원이라고? 그렇게 많이? 요즘 명문대 가려면 그 정도는 투자해야 해요. 우진이 미래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죠. 최진석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200만 원이면 1년에 2천만 원이 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절반은 부담할게요. 할머니는 100만 원만 내시면 돼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2천만 원도 갚지 않은 놈이 무슨 돈으로 절반을 부담한다는 걸까요? 우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글쎄요. 할머니께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요. 우진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부담이 아니야. 우진이 앞날을 위한 건데. 저는 그들의 계획에 넘어가는 척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할까요? 최진석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매월 어떻게 줘야 하니? 제가 학원비를 직접 내드릴 테니까 할머니가 제게 주시면 돼요. 알겠다. 그럼 다음 주에 첫 달치 100만 원을 주마. 고맙습니다, 할머니. 최진석이 제 손을 잡았지만 이제 그 손길이 역겹기만 했어요. 그들이 간 후 우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많은 돈인 것 같은데. 괜찮다. 우진이를 위한 건데 뭐가 아깝겠니?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어떤 수법을 쓰는지 끝까지 지켜본 다음 한 번에 응징해 주겠다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약속대로 최진석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1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건넸어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우진이가 좋은 대학 꼭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우진이가 학원에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우진이 친구 어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순떡 이모, 우진이 요즘 새로운 학원 다닌다며? 우리 아이가 같이 다니고 싶다는데 어디인지 알려줄 수 있어? 학원이라뇨? 우진이가 새로운 학원에 다닌다고요? 응, 우진이가 그러던데? 비싸지만 아주 좋다고. 저는 집에 돌아와서 우진이를 불러 물어봤습니다. 우진아, 새로 다니는 학원이 어디니? 새로운 학원이요? 전 지금까지 다니던 학원만 다니고 있는데요. 삼촌이 소개해준 학원 말이야. 삼촌요? 삼촌이 학원을 소개해 주신 적은 없는데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진석이 학원비라며 받아간 돈을 고스란히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따져 묻는 대신 더 큰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날 저는 그 민원 기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서 돈을 빼가는 과정을 몰래 녹음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 아, 그럼 제가 아는 탐정사무소에서 장비를 빌려드릴 수 있어요. 요즘은 아주 작은 녹음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저는 볼펜 모양의 초소형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볼펜이지만 몇 시간 동안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는 장비였어요.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는 최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석아, 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데.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절차가 복잡하더라.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대출요? 갑자기 왜요? 시장 건물 하나를 더 사고 싶은데 손이 좀 모자라서. 아, 그렇구나. 물론 도와드리죠. 얼마나 필요하세요?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최진석이 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천만 원이요? 꽤 큰 금액이네요. 그러게.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언제 시간이 되세요? 월요일 오전에 시간 있니? 네, 할머니. 그때 함께 은행에 가죠. 고맙다, 진석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제게 어떤 제안을 할지 뻔히 보이더군요. 월요일 오전 약속대로 최진석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미리 녹음기를 켜두고 그를 맞았어요. 할머니, 은행 가기 전에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무슨 얘기인데? 할머니가 대출 받으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요. 더 좋은 방법이라니? 제가 아는 투자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한테 맡기시면 5천만 원을 1년 만에 1억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1억이라고? 네, 요즘 암호화폐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수익률이 아주 좋거든요. 하지만 그런 건 위험하지 않니?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직접 확인해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증을 서드릴게요. 최진석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보증을 선다고? 네, 만약에 손해가 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라는 게 정확히 뭐니? 그건 전문가가 직접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할머니,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 했습니다.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할머니, 우진이 앞날을 위해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이면 우진이 대학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충분하잖아요. 우진이 얘기가 나오자 저는 마음이 흔들리는 척 했습니다. 정말 안전한 거니?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계약서도 정식으로 쓰고요. 그럼 그 전문가라는 분을 한번 만나보자. 정말요?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최진석이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최진석과 한미라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투자 전문가 김 대표님이에요. 김 대표라는 사람은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의 명함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아마도 가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님, 진석 씨로부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투자인지 모르겠어서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외 부동산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익률이 아주 높아졌거든요. 위험하지는 않나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미 검증된 투자처에만 투자하거든요. 김성민이 가져온 서류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화려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한 자료였어요. 보시다시피 작년에 투자하신 분들은 평균 200% 이상의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200%요? 네, 그러니까 5천만 원을 투자하시면 1년 후에 1억 원이 되는 거죠. 너무 좋은 얘기 같은데 정말 믿을 수 있나요? 할머님, 제가 보증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도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명시해 드릴게요. 최진석이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이런 투자를 많이 하나요? 물론이죠. 이 동네에서도 몇 분이 이미 투자하고 계세요. 김성민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분은 3천만 원 투자해서 6천만 원 받아가셨고 저분은 2천만 원으로 4천만 원을 만드셨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감탄하는 척했습니다. 할머님,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투자 기회는 흔하지 않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결정하면 되나요? 이번 주 안에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투자 상품이 시작되거든요. 알겠어요. 며칠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사기 제안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덫에 걸려들도록 만드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최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석아, 어제 그 투자 얘기 말인데. 네, 할머니. 결정하셨어요? 응, 해보기로 했다. 정말요? 할아버지,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세요? 내가 너희들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인지 확인해 봐야겠어. 어떻게요? 우선 그동안 빌려간 돈부터 갚아라. 그리고 우진이 학원비도 실제로 학원에 냈는지 영수증을 가져와.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그건 좀. 뭐가 좀 그러니? 지금 당장은 현금이 부족해서요. 투자금이 들어오면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투자는 그때 하자. 아니에요, 할머니. 투자는 지금 해야 해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내가 먼저 성의를 보여라. 적어도 지금까지 내가 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니? 최진석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를 믿으시잖아요. 믿는 것과 확인하는 것은 별개다.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분명히 해야지. 알겠습니다. 내일 모든 서류를 가져다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씩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떤 거짓말을 꾸며올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로 노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큰 사기를 치려고 할 때 완벽하게 덫에 걸리도록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대로 최진석이 한미라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지 경직되어 있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어제 말씀하신 서류들 가져왔어요. 최진석이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급조한 티가 역력했어요. 이게 우진이 학원 등록증이고 이건 영수증이에요. 저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학원 이름도 생소했고 영수증의 도장도 흐릿했어요. 이 학원이 어디에 있다고? 강남에 있어요. 아주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진이가 이 학원에 다닌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아, 그건 우진이가 할머니께 걱정 끼쳐드릴까 봐서요. 저희가 비밀로 하자고 했거든요. 한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진이한테 직접 물어봐야겠네. 할머니, 괜히 우진이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애가 공부하느라 바쁜데. 아니다. 확인은 해야지. 저는 우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우진아, 할머니다. 내가 다니는 새 학원 이름이 뭐니? 새 학원이요? 할머니, 전 새 학원에 안 다니는데요. 그럼 삼촌이 소개해준 강남 학원은? 그런 학원 없어요, 할머니. 전 계속 같은 학원만 다니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들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설명해 보거라. 학원비라고 받아간 돈을 어디에 썼는지. 최진석과 한미라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둘러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했어요. 할머니, 잠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착오라고? 4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착오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거냐? 그때 한미라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사업 자금이 급해서 잠시 빌려 쓴 거예요. 빌려 썼다고? 내 허락도 없이? 어차피 투자로 더 큰 돈을 벌어다 드릴 건데 뭐가 문제예요? 한미라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냐고? 남의 돈을 훔쳐놓고 뭐가 문제냐고 묻는 게 말이 되니? 훔쳤다뇨? 저희가 가족 아니에요? 가족이면 거짓말해도 되는 거야? 속여도 되는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최진석이 나섰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갚을 수는 없고 투자로 벌어서 몇 배로 갚아드릴게요. 투자라니 그 사기나 다름없는 투자 말이냐? 사기가 아니에요.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예요. 그럼 너희들이 먼저 해봤니? 너희 돈으로? 그건 최진석이 말을 버벅거렸습니다. 그것도 안 해봤으면서 나보고 5천만 원을 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할머니, 좋은 기회를 놓치시는 거예요. 한미라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너희들 같은 사기꾼들한테 돈을 주는 게 좋은 기회야? 사기꾼이라뇨? 할머니, 너무 심하시는 것 아니에요? 심해? 내가 뭐가 심하다는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너희들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다. 최성호라는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고 너희들은 전과자들이지. 그 말을 듣자 두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한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너희들이 처음부터 나를 속였다는 거지. 할머니, 오해예요. 저희는 정말 오해가 아니야. 증거가 다 있어. 저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제 너희들이 한 말 다 녹음되어 있다. 투자 사기 치자고 한 말까지 전부. 녹음기를 본 순간
최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그건 불법이에요.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건 불법이라고? 사기치는 놈들이 법을 논하네.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한미라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그럼 솔직히 말할게요. 맞아요. 저희가 할머니 돈을 좀 썼어요. 그런데 뭐 어때요? 어차피 할머니 혼자 다 쓸 수도 없잖아요. 뭐라고? 할머니같이 늙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우리한테 주는 게 더 유용하다고요. 저는 그녀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가족인 척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할머니 심심하지 말라고 매일 찾아오고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연기하고. 한미라가 쏟아내는 말들은 저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렇게 고생스러웠으면 처음부터 오지 말 것이지. 어쩔 수 없잖아요. 돈을 벌려면. 할머니같이 외로운 늙은이들이 가장 쉬운 타깃이거든요. 타깃이라고? 네, 타깃이요. 가족 찾는다고 하면 감동받아서 돈도 잘 주고 의심도 안 하고. 최진석도 포기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요. 애들 키우는 것도 돈이 들고. 그 애들도 너희 진짜 자식이 아니라며? 맞아요. 그냥 연기하라고 데려온 애들이에요. 하루에 10만 원씩 주고 빌렸어요. 저는 예린이와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귀엽게 할머니라고 불렀던 아이들이 돈을 받고 연기한 거였다니.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쉬운 일이에요. 늙은이들은 외로우니까 가족이라고만 하면 다 믿거든요. 한미라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인 거야? 할머니가 10번째예요. 10번째라고? 네, 할머니 전에 9명 더 있었어요. 다들 할머니처럼 혼자 사는 부자 노인들이었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처럼 외로운 노인들을 10번이나 속였다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다들 재산 털리고 거리에 나앉았죠. 뭐, 자업자득이에요. 바보같이 속는 게 잘못이지.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연하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남을 그렇게 쉽게 믿으니까. 그럼 나도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야? 당연하죠. 할머니 재산 다 빼앗고 우진이 대학 보낼 돈도 없게 만들려고 했어요. 우진이까지? 그 애가 대학 가봤자 뭐해요? 어차피 가난하게 살 텐데. 한미라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왜요?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할 일이 뭐가 남았다는 거야? 할머니 도장이랑 통장 말이에요. 그것도 받아가야죠. 최진석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어차피 할머니 늙어서 오래 못 사실 텐데 미리 우리한테 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너희들이 미쳤니? 할머니가 우리한테 안 주시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이라니?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병이 날 수도 있고. 최진석이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감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할머니같이 늙은 사람들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돈만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저를 아예 없애버리려 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설마. 네, 맞아요. 지금까지 9명 중에 3명은 그렇게 됐어요. 너무 버티려고 해서요. 3사람을 죽였다는 말이야? 직접 죽인 건 아니에요. 그냥 사고가 일어난 거죠. 한미라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들이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살인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운이 좋으세요. 순순히 따라주시면
편안하게 보내드릴게요. 최진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니? 만만하죠. 혼자 사는 늙은 여자가 우리를 어떻게 당해요? 그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어. 뭐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아, 이제 들어와도 돼.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우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경찰관 2명이 따라 들어왔어요. 최진석과 한미라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방금 한 말들이 다 녹음되어 있다. 사기와 협박, 그리고 살인 고백까지. 저는 녹음기를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최진석 씨, 한미라 씨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자 한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 여우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 함정이라고?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야.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를 풀어주면 돈 다 갚을게요. 제발. 최진석이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 저지른 일들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특히 너희들 때문에 피해를 본 9분과 돌아가신 3분을 위해서. 경찰관들이 그들을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침내 숨을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마무리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이 끌려간 후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우진이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를 이용하려 한 범죄자들이었다는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진아. 저는 우진이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할머니, 정말 몰랐어요. 삼촌이랑 숙모가 그런 사람들인 줄. 당연히 몰랐지. 그 사람들이 워낙 교활했으니까. 그런데 할머니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한 달 전쯤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전과자들이더라. 그럼 그 뒤로 계속 속는 척 하신 거예요? 응. 그들이 어디까지 갈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우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할머니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는 끝까지 그 사람들을 좋아했는데 내가 좋아한 게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너무 교활했던 거지. 그래도 할머니가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혼자서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험하긴 했지. 하지만 우진이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어. 저를 지키려고요? 그 사람들이 너까지 이용하려 했잖아. 그걸 가만히 볼 수는 없었지. 우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그리고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니? 제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믿어버렸어요. 그래도 괜찮다.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는 연락이었어요. 경찰서에 가보니 형사 한 분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님, 어제 신고해 주신 덕분에 큰 사기단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큰 사기단이라고요? 네, 최진석과 한미라는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피해자가 있었어요. 수십 명이나요? 네, 대부분 혼자 사는 고령자들이었습니다. 할머님처럼 재산이 있는 분들을 노렸던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대부분 재산을 다 잃고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몇 분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셨고요.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피해를 봤다니.
그리고 할머님이 말씀하신 3명의 사망자 건은 별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살인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할머님이 녹음해 주신 자백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얼마나 처벌받게 되나요? 사기와 협박 혐의만으로도 10년은 넘게 감옥에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살인 혐의까지 인정되면 무기징역도 가능하고요.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더군요. 집에 도착하니 우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할머니, 경찰서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 사람들이 우리만 속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더라. 정말요? 얼마나 많이요? 수십 명이나 돼. 그 중에 몇 분은 돌아가시기까지 했고, 우진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가 미리 알고 대비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됐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게. 정말 아찔한 일이었어. 그날 저녁 우진이와 저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제대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할머니, 이제 정말 우리 둘만 남았네요. 그렇네. 원래대로 돌아온 거지. 그런데 할머니. 왜? 저 그 사람들이 좋았어요. 삼촌이 저한테 공부도 가르쳐주고 진로 상담도 해주고 그래서 더 배신감이 커요. 그럴 수 있어. 그 사람들이 연기를 참 잘했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진짜 친척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우진이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녀석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구나. 우진아, 미안해. 왜요? 할머니가 내게 가족다운 가족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만 있으면 충분해요.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저한테는 온 세상이에요. 고마워, 우진아. 며칠 후 뜻하지 않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사기 사건을 담당한 형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할머님, 좀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다른 피해자분들께서 할머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요? 왜요? 할머님이 그들을 검거해 주신 덕분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을 다 잃으신 분들도 있고 정신적 충격으로 아직도 회복 중인 분들도 계시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내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만남을 주선해 드릴게요. 다음 날 저는 우진이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회의실에는 7명의 노인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나이대였고 얼굴에는 깊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순덕입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자 한 할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님 덕분에 그 악인들이 잡혔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님이 아니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거예요. 다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사람들한테 속았거든요. 우리 역시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당하셨더군요. 갑자기 나타난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하다가 결국 재산을 노렸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2천만 원을 속았어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3,500만 원이요. 다른 할아버지도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네요. 미리 알아차려서 저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은 피해자인데 저만 운이 좋았다는 게 미안했어요. 할머님은 어떻게 알아차리셨어요? 한 할아버지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의심하게 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는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하세요. 저희는 끝까지 속았는데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님이 현명하셨던 거예요. 그분들과 헤어지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외로운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그 외로움을 노리는 악인들도 얼마나 많은가. 할머니, 오늘 만난 분들이 참 안쓰러웠어요. 우진이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말했습니다. 그러게. 모두 나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었어. 할머니는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미리 알아차리셔서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있어서 더 경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요? 응. 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더 예민하게 관찰할 수 있었어.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많았어요. 무엇보다도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핏줄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요. 우진이는 제가 낳은 손자는 아니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 정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새삼 깨달았어요. 사기꾼들이 보여준 가짜 가족애와 달리 우진이와 제가 나누는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조건 없고 계산 없고 순수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이용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사람을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이번 일이 끝나면서 우진이와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가짜 가족은 사라졌지만 진짜 가족인 우진이와 저는 더 단단해졌으니까요. 사기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저희 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어보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최순덕 할머님이신가요? 그런데요. 어떻게 오셨나요? 저는 KBS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의 김 기자라고 합니다. 할머님께서 최근에 사기단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혹시 인터뷰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늘어나고 있어서 할머님의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 일을 TV에 나가서 말해야 할까요? 우진아, 어떻게 생각하니? 마침 학교에서 돌아온 우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할머니 같은 분이 더 많으면 사기꾼들이 발붙일 곳이 없을 텐데요. 우진이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KBS 방송팀이 저희 집에 와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할머님, 언제부터 그들을 의심하기 시작하셨나요? 처음에는 정말 가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났고 제 재산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였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결정적이었나요?
제 통장에서 허락 없이 돈이 빠져나가는 걸 발견했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죠. 혼자서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물론 무서웠어요. 하지만 손자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와 같은 처지의 다른 노인분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다른 노인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너무 쉽게 믿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지만 특히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돈 문제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외로움을 이용해 착한 노인분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우리도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분들까지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순덕이 할머니 TV에서 봤는데 정말 멋있더라.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할머니들도 배워야겠어. 그런 사기꾼들한테 당하지 않게. 더 놀라운 것은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어떤 분은 직접 찾아오기도 하셨고요. 할머님,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할머니가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세요. 그리고 증거가 있으면 모두 모아두시고요.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저는 뜻하지 않게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길을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뜻깊었던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최진석과 한미라가 재판에서 각각 12년형과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범들도 모두 실형을 받았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빼앗아간 돈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수요? 네, 그들이 사치품으로 산 것들과 숨겨놓은 돈을 찾아냈거든요. 피해자분들께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다른 피해자분들이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진이가 부쩍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어떤 걸 배웠니? 사람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알았고요. 우진이의 말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고맙다, 우진아. 그런데 할머니, 왜? 앞으로 또 누가 가족이라고 찾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이제는 좀 더 조심스럽게 판단해야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잖아. 맞아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할머님, 안녕하세요. 현관문을 열어보니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진실한 눈빛이었어요. 혹시 저를 기억하세요? 지난달에 경찰서에서 만났던 김영희입니다. 아, 그때 그분이시군요. 그녀는 사기단에게 피해를 본 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할머니 한 분과 함께 오셨는데 오늘은 혼자 오셨더군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실 할머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제안이라니요? 저는 사회복지사예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너무 많아져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할머님께서 강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님 같은 분이 직접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다른 어르신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강사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할머님처럼 실제로 사기를 당할 뻔했다가 지혜롭게 대처하신 분보다 더 적합한 강사는 없을 것 같아요. 우진이도 옆에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구청 강당에서 첫 번째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중은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 50여 명이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기 시작하자 모든 분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정말 순진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조카라는 사람들을 의심 없이 믿었거든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무시하지 말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할머니, 그럼 앞으로는 아무도 믿으면 안 되는 건가요? 한 할아버지가 물어보셨습니다.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판단하시면 돼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친족이라고 주장하거나 돈 얘기를 너무 빨리 꺼내거나 여러분의 재산 상황을 지나치게 자세히 알려고 하면 의심해 보세요. 그렇게 첫 번째 강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우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할머니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니? 정말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할머니, 왜? 이제는 정말 우리 둘만의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요. 미안해, 우진아. 할머니가 너무 바빠지는 건 아닐까?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계시니까. 고마워, 우진아. 그리고 할머니. 또 왜?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진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 갑자기 나타난 가짜 가족들 때문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 일이 결국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가져다 준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손자와 함께 조용히 늙어가는 할머니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진이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어요. 어려운 시간을 함께 극복하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관계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 일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도울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노인 사기 예방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전국 각지의 복지관과 경로당을 다니며 제 경험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강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으면서 문득 1년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얼마나 어둡고 무서웠던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매일이 보람차고 의미 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때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우진이가 현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우진이는 키도 더 크고 더욱 의젓해졌습니다.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오늘 강연은 어떠셨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 특히 한 할아버지께서 본인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 할머니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셨겠네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우진아, 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니? 할머니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좋은 소식이라니? 우진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전교 1등 했어요. 정말이니? 네, 이번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이 정도 성적이면 서울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우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녀석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우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기뻐.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우진이가 저녁을 준비해 놓았더군요. 이제는 우진이가 요리도 제법 잘합니다. 할머니 힘드실 텐데 제가 해야죠. 고마워, 우진아. 할머니가 이런 착한 손자를 두어서 정말 행복해. 저도 할머니가 계셔서 행복해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 왜? 요즘 TV에서 할머니 같은 분들이 사기당하는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게. 아직도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다니 참 안타까워. 할머니가 더 많은 곳에서 강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고 싶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지.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할머니 일은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아니에요. 저도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대학 가면 사회복지학과에 가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우진이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정말이니? 네, 진짜예요. 할머니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얼마나 보람 있는지 알았어요. 우진이가 그렇게 말하니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녀석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그런데 할머니, 또 뭐야? 혹시 할머니는 다시 누군가 진짜 가족이라고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요. 만약에 진짜 친척이 나타난다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조심스럽게 판단할 것 같아. 하지만 우진아, 나에게는 이미 가장 소중한 가족이 있잖니. 저요? 응, 바로 너야. 우진이가 내 진짜 가족이야. 우진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제 진짜 가족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날 밤 우진이가 잠든 후 저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년 전을 생각해 보니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때는 외롭고 무서웠지만 지금은 희망으로 가득해요. 무엇보다 우진이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관계라는 것을 이제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참 보람있어요.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할 뻔한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우진이가 학교에 가고 저는 시장에 일을 보러 갔습니다. 예전처럼 반찬 가게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시장 일을 도와드리곤 해요. 순덕이 할머니, 어제 TV에서 봤는데 또 강연하셨더라. 시장 상인 한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부산에 다녀왔어요. 정말 대단해.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에이, 무슨 유명 인사예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아니야,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시장의 자랑이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뿌듯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 사기꾼들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출소 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집에 도착하니 우진이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저희 학교에서 봉사활동 동아리를 만들거든요. 제가 부장을 맡기로 했어요. 정말이니? 우진이가 부장을? 네, 선생님께서 제가 적임자라고 하셨어요.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우진이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녀석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다니. 우진아, 할머니가 정말 기뻐. 우진이가 이렇게 착하고 훌륭하게 자라줘서 할머니를 보고 배운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우진이의 전교 1등과 동아리 부장 선출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건배. 우진이가 주스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건배. 우리 우진이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 저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해요. 그러게. 비록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국은 더 행복해진 것 같아. 그때 우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무슨 생각? 제가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게 되면 할머니가 또 혼자 되시잖아요. 그게 걱정이에요. 아직 그런 걱정할 때가 아니야. 우진이는 공부나 열심히 해. 하지만 정말 걱정이에요. 할머니가 또 외로우시면 어떡하죠? 우진이의 걸정을 보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우진아, 걱정하지 마. 할머니에게는 이제 할 일이 많아. 강연도 해야 하고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도와드려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진이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야. 거리나 시간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조건 없는 사랑이고 서로에 대한 걱정과 배려라는 것을요. 몇 달 후 우진이는 정말로 서울대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수시 모집으로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한 것이었어요. 할머니, 해냈어요. 우진이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우진아, 정말 축하한다.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우진이가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네, 열심히 공부해서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그날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외식도 하고 오랜만에 영화도 봤어요. 이제 우진이는 곧 대학생이 되고 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됩니다. 우진이가 더 큰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뿌듯해요.
그리고 저 역시 계속해서 제 일을 이어갈 것입니다. 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진짜 가족인 우진이와 함께 보람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가짜 가족들이 저에게 준 상처는 이제 완전히 아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랑이 자리 잡았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우진이처럼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지켜주는 진짜 가족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찾은 진정한 행복이자 진정한 가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잘 들으셨나요? 그럼 또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